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65명 발생해 67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수도권의 확산세가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 방역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아니 교수님, 지금 보면 신규 확진자 수가 2달 넘게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고 또 이제 피크 시점인 수요일에는 2,000명대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 뭐로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이번 주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목 연속 2,000명대가 됐었고요. 네. 사실 오늘 숫자는 어제보다는 27명이 적지만 지난주 토요일보다는 61명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 하루 평균 확진자가 1,760명인데 비해서 그 이전 주에는 1,711명이었기 때문에 네. 약간 감소 추세였던 것이 도로 한 50명 정도 하루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우려되는 것이 이 수도권에서의 확진자가 1,347명이 이게 74.2%예요. 네. 근데 어저께도 74.6%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수도권에서의 확산이 네. 상당히 유행을 지금 지속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뭐 4명에 1명꼴 정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기간 중에 우리 국민들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풍선 효과에 의해서 분명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과 지금 위험한 부분은 감염 경로 불명의 환자의 비율이 36.7%인데 이것이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N차 감염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것. 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17세 이하는 지금 예방접종을 받고 있지 못한데 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델타 변이주가 감염력이 굉장히 강해서 학교 내에서의 확산, 유행도 지금은 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결국은 추석이 변수가 되겠죠. 추석을 네. 우리가 잘 지내야만 9월 말이 지나고 10월 달이 되면서 어느 정도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다음 주부터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되면서 4단계 지역이어도 8명까지 가족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또 다른 또 확산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작년 추석이나 올해 설은 잘 넘어왔습니다. 근데 네. 상황 자체가 다르죠. 지금은 환자가 1,700명 이상 나오는 상황에다가 델타 변이주가 있는데 거기에 예방접종률이 지금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결국 지금 17에서 23일 사이에 가족 모임을 접종 완료자 포함해서 8명, 네. 4명, 4명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좀 완화된 것으로 분명히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이동량이 늘어나서 귀향했을 때의 문제보다도 이동량과 또 귀향했을 때 8명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또 다른 가족들이라든지 친지라든지 지인들을 만나서 뭐 술자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접촉들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모임을 자제하고 특히 고령층에서도 분명히 접종을 안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접종 완료가 되시지 않았다면은 네. 가능하면은 올해는 방문하지 않으시고 접종을 받으신 후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우리가 완화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 완화된 수칙만이라도 확실하게 잘 지키고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손 씻기, 환기 잘하기 등을 잘 지킨다면은 네. 사실은 이 이동 자체만으로 갖고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없지만 우리 국민들의 방역 수칙에 대한 회의감이 더 큰 문제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올 추석만 잘 넘긴다면 좋은 세상도 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시고 올 추석은 좀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뭐 가족 모임을 안 하는 집안도 많지만 여전히 이제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혹시나 이렇게 가족이 모였을 때 좀 어떤 식으로 방안을 마련할 방안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가족이 모이는데 우리 일반적인 전통으로서는 차례 지내게 되면은 뭐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 가족들이 다 모여서 결국은 10명 이상 다 모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8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직계 가족 중에서도 뭐 아들 하나, 딸 하나라면은 따로따로 방문을 하고 따로따로 또 차례도 지내는 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8명이라는 숫자는 맞출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 둘 빼고라도 6명인데 그 6명이라는 것을 잘 지키고 또 서로 접촉을 하지 않고 가능한 한 식사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서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다 잘 알고 있는 이런 개인적인 방역 위생 수칙을 네. 잘 지킨다면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는 식구들이 아닌 다른 따로 거주를 하는 사람들과 접촉을 할 경우에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가정 내가 아닌 데에서는 이 4명이 아니고 일반적인 6명이 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네, 정부는 또 수도권에 이어서 비수도권 병상 추가 확보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추석 연휴 기간 수도권 유행이 지방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서 대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여름 휴가철에도 네. 휴가가 지나면서 비수도권에서의 유행이 늘어나고 다시 또 수도권에서 유행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환자 규모가 너무 커서 또 지방은 의료시설 자체가 좀 모자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병상 마련을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만약에 유행이 커지는 상황을 대비해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잘 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추석 연휴를 잘 넘겨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9월 한 달간 어느 정도의 확진자 규모여야지 지금의 방역 정책을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 이 정도 시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9월 한 달은 우리가 추석 전까지 70% 1차 접종, 9월 말까지 50% 접종 완료라고 하는 목표는 있지만 확진자의 규모를 보면은 이 2,000명 가까운 수준이 갑자기 줄어들기는 어려운 데다가 추석에 국민들의 이동에 의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 목표라고 하면은 올라가더라도 2,000명이 넘어서 뭐 2,500명, 3,000명 이렇게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은 예방접종이 많이 일어나면서 10월이 지나야만 어느 정도 유행의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18세부터 49세 사이의 예방접종이 지금 많이 이루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80% 정도까지 올라갈 시기까지는 유행의 감소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지금의 목표라고 보면은 좀 감소하는 추세이면 좋겠지만 네. 늘어나더라도 폭발적인 대규모 증가만 아니면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또 뭐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다라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뭐 언제든지 대비를 해야 되고요. 네. 우리가 지금도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코로나랑 같이 살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일반적인 생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방역당국에서 얘기했던 생활방역이라는 의미, 7월 1일부터 우리가 가능한 한 여러 업소들, 자영업자들 시간 제한이라든지 또는 영업 장소 제한이라든지 인원 제한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위드 코로나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것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네. 하지만 대비는 분명히 해야 되고 시나리오를 잘 짜야 됩니다. 환자 수가 줄어드는 것을 꼭 보고서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는 지금 안정적으로 하여튼 숫자는 좀 크지만 확진자 수에 비해서는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지만 유행의 규모 자체가 줄어들어야만 위드 코로나라는 단계적인 이 완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정도의 차이죠. 지금 정도에서 조금 더 지금 우리 10시로 느렸지만 이 시간 제한을 없애고 뭐 여러 가지 하나씩 완화를 시키는데 맨 마지막 순간에는 아마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이 되겠지만 이것은 뭐 당분간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확진자 수를 잘 줄일 수 있느냐가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으로 보여요. 위중증 환자를 잘 치료한다는 것이 물론 더 중요한 지표일 수는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환자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으면 위중증 환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표는 유행의 규모를 감소시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또 이렇게 위드 코로나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필수 조건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또 먹는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시간적 제한 때문에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다. 이런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이 먹는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타미프루 같은 약이 나온다면 완전히 게임 체인저죠. 백신이 있고 네. 먹는 경구 치료제가 있으면 되는데 네. 지금 뭐 시간의 제한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네. 실제로는 뭐 1년 7개월, 8개월 지나는 동안에 시간은 많았지만 그렇죠. 신약을 개발하는 데는 이 시간 갖고는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이죠. 네. 타미프루는 정말 탁월한 약이었었는데 지금 네. 개발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제일 빠른 것은 머크 자회사인 MSD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임상 3상인데 이것은 이제 RNA를 만드는 효소를 잘못 만들게 하는 그 기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아마 올해 말 정도면 긴급 사용 승인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 이외에도 로슈, 파이자, 뭐 NIH에서도 있고요. 일본의 네. 시오노기에서도 경구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 문제는 개발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미국에서 가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루에 2알씩 먹고 5일간에 네. 그 한 코스라고 하는 것이 약 700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90만 원이에요. 예. 근데 이분들이 뭐 증상이 많아서 증상 자체를 치료한다기보다는 증상이 약한 사람들이 중증으로 가지 않게끔 고위험군에다가 처방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90만 원씩 처방을 하고서 과연 이게 실용성이 있을까? 그래도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 위중증으로 간다면은 뭐 훨씬 더 큰 치료비가 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위험성을 줄이는 부분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68억 원 정도로 올해 예산에 배정을 했는데 이거 계산해 보면 18,000명 정도 돼요. 네. 너무 미미한 숫자죠. 그렇죠. 내년에는 194억 원 네. 그렇게 해서 38,000명이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1,000명, 2,000명 나온다면 이 숫자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약이 나온다 그래도 그 약의 부작용보다도 우선은 네. 이 효과가 얼마나 될지 아직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실제 도입해서 일반 사람들이 다 처방받기는 아직까지는 좀 거리가 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먹는 치료제는 아직 좀 가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백신 같은 경우엔 정부에서 목표를 애초 이제 추석 연휴 전까지 전 국민의 70% 정도를 백신을 1차 이상 접종한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오늘 결과만 예. 보더라도 3,280만 명이니까 목표가 3,600만 명 네. 정도거든요. 70%라 그러면 앞으로 320만 정도 남았는데 일주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하루 50만 정도 하면은 뭐 충분히 이것은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이거 이상들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2차 접종도 오늘 0시까지 38.6%이기 때문에 네. 9월 말까지 뭐 하루 30만 명 정도 접종하면 되기 때문에 이 토탈해도 하루 80만 명 정도 평일에는 우리 100만 명 이상씩 접종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수준으로 간다면 물량이 현재는 확보되어 있고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볼 수가 있고 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접종 속도를 이렇게 빠르게 높이면서 오접종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오접종 방지 시스템 전반을 손보기로 했는데 지금 손보기로 한 내용이 상자 외부뿐 아니라 내부와 측면에도 유효기간 날짜가 적힌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하겠다. 네, 이게 큰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이거 하나 정도가 아니고 여러 네. 가지 대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유효기간이라는 의미보다도 이 파이자 백신인 경우 해동을 했을 때 한 달간, 31일간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네.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바이알에는 그게 써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의 레이블링을 잘 해야 된다는 것하고 네. 선입 선출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사용하면 이런 일이 절대로 안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확인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면 큰 실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 종사자들의 그 여러 가지 인력 부분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네.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지금 방역 당국에서 제일 발표한 것 중에 좀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한 부분은 그 접종을 받는 사람들도 어떤 백신인지 언제까지가 유효기간인지 알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네. 또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백신들은 빨리 알람 시스템들을 가동을 시켜서 그것은 예비로 해놓고서 네. 잔여 백신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면은 사실 큰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게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접종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독감 백신도 지금 몇 천만 명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합치게 되면 잘못하면 코로나 맞으러 왔는데 독감 접종을 맞는다든지 이런 네.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의 더블 체크 여러 번 확인하고 환자들도 그것을 자기 자신이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줘야만 이 사람의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사람의 실수라는 건 제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최소화하기 위한 아주 철저한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잘 만들어서 그 매뉴얼들을 가지고서 경고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체크를 잘함으로 해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전 세계에서 부스터샷 접종과 관련해서 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 부스터샷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부스터샷 필요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부스터샷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파이자 백신인 경우 미국에서 8개월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의 경우는 2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의료진인 경우 또 요양병원, 요양원에는 이 입소자들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그 시기에 도달을 해서 추가 접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예방
효과라기보다는 그 면역 효과가 떨어지는 시기에 고위험군한테는 추가 접종을 할 필요가 있고 의료진들은 충분히 그런 필요가 있는데 비해서 사실 60세 이상은 최근에 2차 접종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일반인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부스터샷을 과연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이거 부스터샷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30% 정도 남기 때문에 네. 그 70%가 도달했다 할지라도 과연 그 접종을 받지 않은 성인들을 어떻게 더 접종을 시키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부스터 접종이라는 것은 연령에 상관없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갖고서 최대한 네. 많이 맞추는 것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